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 투스텝의 유형 7번째죠. 역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요.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성질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는요. 바로 기존에 있는 y는 fx를 y는 x에 대칭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역함수가 늘 존재하는 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는 이 y는 fx 함수가요. 바로 1대1 대응 1대. 자, 그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였죠. 자, 성질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선 그래프의 성질이니까요. 좌표 평면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y는 x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이 y는 x에 해당되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y는 fx를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곡선으로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y는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역함수는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y는 x 대칭해서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로 알아줘야 되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y는 fx하고요. y는 f 인버스 x 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 교점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교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성질이죠. 자, y는 fx 그리고 y는 fx와 그 역함수 하고의 교점 혹은 교점 개수를 물어볼 것이다 라는 거죠. 교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점이라는 것이 이 두 함수의 교점은 결국에는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y는 fx 하고요. 굳이 그 역함수하고 연립방식 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하고 누구요? y는 x, y의 교점 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는 자, 여기에 개수라고 해도 돼요. 자, 교점이 그림에서는 두 개죠. 자, 그러면 요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도 두 개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에요. 주의하실 거는 혹시라도요 고1 수준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뭐 디귿 보기예요.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요 그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라고 나왔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거짓이에요. 발레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100%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레로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냐? 자, fx 함수가요 감소 함수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상 고1 수준에서 자, 출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요 보기가 자, 요게 100% 참은 아니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레는 고2 수준 넘어가요. 근데 이 3차 함수 정도는 고1 수준에서 좀 아셔야 되는 기본 우리가 심화 과정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쌤이요. 요렇게 x축하고요. y축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자,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요 y는 fx하고요. 그 역함수하고 볼 텐데 역함수 볼 거니까 쌤이 당연히 뭘 긋겠어요? 이렇게 y는 x를 긋겠죠. 자, 이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쌤은 또 하나 그을게요. 자, 이렇게 감소함수가 나온다면 또 하나 그어줘야 돼, 사실은. 그게 뭐냐? 쌤이 이렇게 노란색 긋고 있는 선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수직이에요. 그쵸? y는 마이너스 x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보세요. 요 검은색 그림 있죠? 그래프요. 그게 y는 fx고요. 요 파란색에 대칭하면요. 쌤이 그리는 게 맞는지 보세요.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더라. 이해갔습니까? 이게 역함수입니다. 실제 이 검은색하고 지금 빨간색은 요 파란색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기하고 여기 대칭인 거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그린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무슨 얘기냐? 자, 요 두 함수 있죠? 이 두 함수의 교점을 보시면
원래 이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도 있지만 그 교점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그래요.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fx하고요. 그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이 y는 x와의 교점이 아니라 두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 직선과의 교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고2나 고3 과정, 수능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1 수준에서는 직접 교점을 구하세요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게 100%는 아니다. 이게 항상 참인 명제는 아니다. 이런 발레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구체적인 개념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고1 수준에서 교점을 직접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교점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y는 f 역함수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y는 x와 연립방식 해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또 하나 뭘 물어볼 수 있냐? y는 fx하고요. 자, y는 f 인버스 x. 자, 요거 이 두 선 사이의 넓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요 넓이죠. 요 넓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y는 fx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역함수 말고요. y는 x. 자, 요거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의 몇 배? 그 넓이의 2배를 해주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요 넓이 구할 때는요. 다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파란색하고 검은색 y는 x 요 보이시죠? 요 넓이 쌤 비금친 거 구해서 어떻게 한다? 2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근데 이렇게 곡선을 포함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미적분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자, 쌤은 그냥 얘를 이렇게 곡선으로 들었지만 이렇게 반듯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1 수준에서는 직선과 직선이 이룬 넓이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좌표 구할 수 있게 다 주어질 거예요. 우선 개념을 좀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자, 또 하나 좀 확인해 보실 게 있는데 쌤이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요. 원래 함수하고요. 그 역함수하고 반드시 늘 만나는 건 아니죠.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 그냥 곡선으로 할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역함수는요. 자, 바로 이 점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fx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없으면 그 함수하고 역함수하고도 교점이 없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y는 fx 위에 점이 있고 이 역함수 위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거리의 최소값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 유형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죠.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리가 어디가 최소 같아요? 라고 한다면 선 옆 보세요. 이렇게 요 점이 A, 자, 요 점이 B,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최소 거리. 자, 요 곡선 위의 점과 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 거리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요 A 점 있죠? 이 A 점에서요. 이렇게 뭘 긋죠? 접선을 그으면요. 이 접선은 요 y는 x하고 그래요. 평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갔죠? 자, 그다음에 B에서도 쌤이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이것도 y는 x와 평행. 그래서 요 노란색 선 있죠? A, B 점에서의 접선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인? 1인. 기울기 1인 접선이 나오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 A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P, Q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는요. 이 P는 바로 y는 x의 대칭점이기 때문에 Q, P 이렇게 놓을 수 있더라 라는 것도 좌표 설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직접 가서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죠. 29번 대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하나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요. 우리가 y는 fx, 즉 fx의 역함수가 gx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대표 문항 풀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gk에 해당되는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좋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g라는 것이 f 인버스니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f 인버스 k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바로 이 y는 x의 특징을 살려서 바로 쌤이 체크하고 있는 점들은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와 x좌표가 같겠죠. y좌표가 2라면 x좌표도 2, y좌표가 d라면 x좌표도 d고요. 자, 여기가 c라면 그대로 c. 자, 그래서 요 b하고 k하고 어떻구나? 같구나. 그래서 k가 b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 함수 f 인버스 b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죠. 자, 이제 f 인버스 b를 보는데 바로 보는 방법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쌤은요, 요 곡선 위에 이 노란색 점 체크한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요, c, b죠. y는 fx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fc가 b입니다. 라는 거. 자, 근데 이거를 동시에 자, c하고 b의 위치를 바꿔서 f 인버스 b는 c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표현이 이 그래프 모습만 보고도 바로 좀 될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즉 C에 해당되는 게 B구나. 그래서 FC는 B 이렇게 되지만 인버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보는 거죠. Y가 B일 때 C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입장에서는 여기가 Y좌표가 들어가고요. F에 여기가 X좌표.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얼마다? C라는 거를 기억해 달라. 자, 그럼 봐봐요. 그럼 F 인버스 C죠.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쌤이 체크하는 점은 어디겠어? 그렇죠, 여기죠. C에 되는 건 D예요. 그 답이 D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다시 훈련을 해보자면 이 점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읽을 수 있다. 자, D, C죠. 그래서 F, D가 C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저 거꾸로 해석해보자면 어떻게 된다? C에 해당되는 게 D죠. 그래서 F 인버스 C가 D다. 그래서 이 둘의 자리를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바로 나오면 좋죠. 그래서 F 인버스 C가 D다 라고 해서 D가 최종적으로 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이 바로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9번 워낙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냥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문제다.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져 있죠. 30번 문제예요. 자, 주어진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인데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울기 바로 2가 되겠네요. 2인 직선이고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두 구간에 두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봐라. 그냥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볼게요. F 인버스 5. 요게 지금 뭐하고 같냐? F 인버스 5하고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F 인버스 5를 바로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건데 쌤이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쭉 연장이 되겠죠. 요 그래프는 실제로 y는 x에 해당되는 직선이 되겠죠. x가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요. 됐죠? 쌤이 체크하고자 하는 건요. 바로 그냥 적당히 찔게요. 원래 더 멀리 있겠는데 그냥 여기가 5,5가 요 선 위의 점이겠죠. 됐어요? 요게 y는 fx 중에 하나의 선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5는 5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자면 f 인버스 5는 5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요 자리 바꿔서요. 자, 어쨌거나 요 값이 얼마인 걸 알겠다. 바로 5인 걸 알겠다. 그러면 다시 자, 좌변의 값은 f 인버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변이 f 인버스 5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 값은 둘 다 5로 동일한 값 갖는 거 기억은 또 오른보기인 거 그냥 바로 확인이 되네요. 자, 역시나 또 그래프를 볼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니은 보기입니다. f 인버스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1입니까? 라는 건데 자, fx 입장에서 볼까요? 자, 요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바꾸면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게 마이너스 2니, 즉 f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지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바로 그래프만 보고도 옳은 보기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셔야 되겠어요. 자, y는 fx 그래프 하고요. 자, 그리고 y는 f 인버스 x 그 역함수의 그래프. 요 둘의 교점이 2개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점이 과연 2개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자, 선생님 뭘 그려야 돼요?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 교점은 그 역함수 말고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y는 x를 쭉 한번 그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쭉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쵸? 이게 지금 y는 x. 자, 요 그래프 쭉 연장해서 그린 거죠.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점이 바로 요 라인. 자, 여기서는 무수히 많이 지금 교점. 와, 여기가 지금 다 교점들이죠. 그래서 교점이 2개가 아니라 몇 개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옳은 보기가 되어 있고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보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fx 식이 주어지기를 두 구간에 대해서 함수식이 나와 있죠. 자,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요, 역시나 1차 함수 2분의 1 x 더하기 a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자, 원래 함수 fx하고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요 둘 사이의 넓이가 28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식에 들어있는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좌표 표면상에 이제 그래프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이제 개념으로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함수하고요. 그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는요. 자, 이 역함수 말고요. 그렇죠. 바로 y는 x가 이루는 넓이의 2배가 요 28이 되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쌤이요. 요 y는 x를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는 x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x라고 했을 때, 자, 이 fx 그래프도 그려봐야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자, 여기 y좌표는 0,a인데 a가 양수니까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양수로 체크해 보고요. 기울기 2분의 3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는 기울기 2분의 1짜리고요. y좌표는 0,a로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면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이렇게 그어놓은 두 일차함수 모아놓은 게 y는 fx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요 둘 사이의 넓이, 지금 쌤이 빗금치고 있는 요 넓이가 되겠죠. 색칠하고 있는 요 넓이요. 자, 이 넓이의 몇 배? 2배가 28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쌤이 파란색으로 친 요 넓이 자체가 얼마가 되겠다? 바로 14에 해당되겠다라는 거 가지고 A 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이해갔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잠깐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쌤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 지워졌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간단히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색칠한 것만 지우고 싶었는데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되겠죠. y는 x. 잠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y는 x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울기 2분의 1짜리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쌤은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려고요. 따로따로가 뭐냐? 그러면 요 넓이, 지금 요 넓이가 14잖아요. 그래서 여기, 쌤이 여기 S1, 그리고 S2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몇 개로? 2개로. 그래서 S1 더하기 S2 이렇게 해서 이게 14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럼 S1이라는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쌤이 여기 체크하고 있는 요거를 밑변으로 할 거야. 그러면 A가 되겠죠. 자, 그럼 높이가 뭡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쌤이 이렇게 수서해발 그었을 때 요게 바로 요 삼각형의 바로 S1의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겠죠.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y는 x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요거죠. 자, y는 2분의 3x 플러스 a라는 요 두 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연립할 거예요. 자, y샷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연립 방식이 나올 거고요. 자, x 이항하죠. 그러면 2분의 1 x, a 이항하면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자, y좌표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요 길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점의 x좌표를 읽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a인데, 자, 우리는 높이는 길이니까 양수 처리해서 이게 2a에 해당되는 길이일 거다. 그래서 여기서 S1이라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 높이가 2a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넓이가 a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S2 넓이 보려면 밑변이 a고요. 요 점에 자, x좌표를 구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긋고 있듯이 요 y축에 이렇게 순을 밟은 거. 이 선의 길이가 바로 높이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x하고요. 바로 요거죠. 자, 요거는 기울기 2분의 1자 요거네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요 둘을 연립해서 x좌표 구해보면 되죠. 자, y절에 x를 대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x가 a가 되면서 x좌표가 2a네요. 그래서 여기가 2a, 2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길이는 이 점의 x좌표와 동일하니까 2a. 자, 그래서 S2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 높이가 2a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 마무리요. a제곱 a제곱 더한 거니까 2a제곱이 14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a제곱은 7. 자, 제곱 없애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니까요. 양의 제곱은 바로 루트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바로 루트 7이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 자, 원래 함수하고요. 그 역함수하고의 넓이는 자, 역함수가 아니라 y는 xy 넓이의 2배입니다. 라는 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31번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32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자, 2016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보시면요. 나와 있기를 x가 자, 바로 k 이상인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의역에 해당되고요. 자, 공역도 주어져 있네요. y를 봤더니요. y는 1 이상인 모든 실수다. 라고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식이 주어져 있네요. fx 2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s제곱 마이너스 2kx 더 k제곱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f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y인 fx하고 y인 gx 요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이 두 개이도록 하는 그때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내신의 변형에서 낼 때는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순히 최대값만 구하고 끝나지 않고 k의 범위를 구하는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정확한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원래 함수가 누구? y는 xy의 교점이 두 개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고요. 자, x-k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요거는 꼭지점이요. 바로 k, 1에 해당되는 2차 함수일 텐데 이걸 다 그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원래 개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형태일 텐데 꼭지점이 x가 k일 때 y값 1이거든요. 그쵸? 근데 뭐라고 했냐? k 이상인 범위, 이게 바로 정의였고요. y가 1 이상인 범위, 이게 또 공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y는 fx라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면 바로 이 꼭지점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반쪽짜리 2차 함수다 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만 그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점이 두 개 있게끔 그래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좌표 평면상 이제 그려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판사 프로그램이 오류로 지금 판수되어 있는 게 다 날라갔는데 다시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 fx 보자면 자, 이게 x-k의 제곱 플러스 1이었다. 다만 정의역 때문에요. x가 k 이상이 바로 반쪽짜리 이차함수를 그릴 거다라고 했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좌표 평면상으로 이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유, 다시 오류가 안 나와야 될 텐데. 요즘 이제 판서 프로그램이 이게 오류가 너무 잦아져가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y는 fx 하고요. 자,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였죠. y는 gx. 자, 근데 이 둘의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되는 k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해보자 라는 건데, 자, 당연히 우리는 뭘 해보자 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요. 역함수 말고요, y는 x, y의 교점이 두 개일 걸로 해석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고요. 자, 요 함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함수는 꼭지점이 k,1이었잖아요. 그래서 꼭점 k,1. 그래서 꼭점이 있을 수 있는 데를 보시면 y좌표가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쌤은요, 어떤 걸 체크할 거냐면요. 자, 점선 하나를 좀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실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 바로 y는 1이라는 선이 되겠죠. 즉, k,1이라는 점은 결국 요 위의 점일 거예요. k 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k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k,1 여기가 꼭점이고요. 꼭점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겠죠. 이해갔어요? 요거요. 그럼 y는 fx하고 y는 x하고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자, 요 k 값이 점점 커져야 돼요. 자, 커지다가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보자면 어느 순간, 자, 딱 여기가 K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걸 그리고 싶냐? 접할 때요. 자, 요렇게 반쪽짜리 이차함수하고 요 y는 x하고 뭐 할 때? 접할 때입니다. 아, 이거는 쌤이 y는 fx가 주어진 y는 x와 접할 때를 생각해 본 거죠. 이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죠? 지금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때의 K 값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자, 보세요. 쌤이 체크하고 있는 점은 여기 교점. 자, 이 점은 뭐죠? 1,1이에요. 그래서 K가 어디? 1이 되는 순간. 이 점이 1,1이라는 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로그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상황에서는 교점이 하나, 둘, 몇 개? 그때 교점이 두 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이 노란색하고 사이일 때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겠어요? 두 개가 되겠죠. 이해갔죠? 그래서 양 끝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럼 빨간색일 때의 K 값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구해보자면 우선 접할 때잖아요. 그래서 요 fx하고요, y는 x하고의 교점이 하나, 연립 방식 해가 하나일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fx 우리가 표준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요거하고 y는 x하고 연립할 겁니다. 그래서 x고 마이너스 자, 2k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 자, 이때 k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해보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공식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4k제곱은 소거되네요. 2창 소거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4k가 1창. 상수항 보시면 1 빼기 4. 그래서 3이 되겠고요. K값이 나오게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K값 있죠? 요게 4분의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K값은 1인 거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점이 두 개 나오려면 빨간색하고 노란색 사이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K가 요 4분의 3과 1 사이여야 돼 라는 거였고요. 자, 1일 때까지는 교점이 두 개죠.
더 오른쪽 가면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요. 따라서 1쪽에는 등호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이 빨간색 K 값은 필요가 없어요. K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요. 바로 1이다 라는 거죠. 학교 이제 내신에 출제될 때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당연히 이제 요 노란색만 알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범위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길 권장할게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이렇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x 식이 주어져 있어. 봤더니 x제곱 플러스 4분의 5라는 이차함수가 되어 있고요. x가 0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fx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거에 또 역함수 그래프가 있겠죠. 자, 이 두 그래프가 각각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각각 요 교점을 a하고 b라고 놓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일 때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넓이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B 좌표를 구해보셔야 되겠어요. 좌표 표면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표면상이요.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또 y는 x 그래프도 그려줘야 되겠죠. 역함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y는 x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y는 x를 기준으로요. 자, 여기는 0,4분의 5 이렇게 적당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인데요. 축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y는 fx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자면 이 0,4분의 5가 y를 대칭하면 4분의 5,0으로 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무리함수 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함수죠. 즉 반쪽짜리 이차함수하고요. 그 역함수는 무리함수다. 그래서 무리함수 파트에서 우리는 배울 겁니다. 자, 미리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대칭인데 완벽하게 좀 대칭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냥 적당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건 지금 뭐냐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요 y는 x하고 수직인 직선을 딱 그어주는 건데 그때 생기는 교점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그어진다면 교점이 A, B 이렇게 생기겠죠. 또 여기 A, B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선분 AB가 최소일 때라는 거는 언제다?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여기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일 때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면서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선분이 제일 짧아 보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이 AB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서 개념으로도 정리했어요. 이 A라는 점은 자, 우리가 접선을 딱 그어보자면 뭐가 되는 거였다? 이렇게 YX와 평행이 되는 거였다. B도 이렇게 그어보자면 뭐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 YX와 평행인 선이 되는 거였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요, 기울기가 얼마짜리? 1인 접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A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요. 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기울기 1인 접선을 구해서 이 YFX하고의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선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 A하고 B라는 점은 어차피 A 좌표만 나오면 YX에 대칭하면 B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 선만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자, 기울기가 1인 선이 되겠고요. 자, 이건 모르니까 그냥 P라고 놓겠습니다. 이 Y좌편 P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y는 fx하고요. 이 노란색하고는 교점이 하나, 즉 연립 방식의 해가 하나입니다. 연립할 거예요. 자, 요 x제곱 플러스 4분의 5하고요. 자, x 플러스 p하고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우리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p 값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p가 4가 돼서 p가 1이네요.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A좌표는요, 바로 요 둘의 연립방식이죠? 연립방식이 이미 이거예요. 그쵸? 요거. 자, 그래서 P 자리에 1 대입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주면 되겠죠. P가 1이면 4분의 4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x-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x가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 A라는 교점. 자, A가 좌표가 나오기를 2분의 1, 콤마. 자, 요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B는요, 자연스럽게 A를 YX에 대칭하니까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럼 삼각형 OAB 넓이라고 한다면 5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삼각형은요, 뭐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밑변 우선 구해야 되겠고요. 높이 구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밑변 AB 길이 구해보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서 2분의 1 뺀 다음에 제곱한 1. 자, 2분의 1에서 2분의 3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그래서 루트 2가 바로 밑변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높이는 요 원점에서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2분의 1, 2분의 3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x에 자,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보겠습니다. 2분의 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맞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게끔 다 이항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0,0에서 자, 여기까지의 거리, 높이 h라고 해놓고 구해보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루트 2분의 자, 0하고 0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2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2, 높이도 루트 2니까요. 다 계산해 보시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요 바로 1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우리 앞서서 개념으로 정리했듯이 자, 여기에 최소 거리가 될 때는 언제다 A, B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YX와 같은 기울기 평행일 때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는 R에서 R 실수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자, 하나의 등식을 알려줬습니다. 임의의 두 실수. 자, 이미 랜덤으로 어떤 걸 넣어도 된다. 이 A, B 자리에. 그래도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나의 등식, 항등식을 준 거죠. 자,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1이 1이면 F4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F1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F4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우리는 이걸 알아요. 자, 이걸 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바꿔보자면 F 인버스 자, 요 둘을 잘 바꾸면 1. 이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요 F 인버스 A 그리고 F 인버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등식에서 쌤요 A, B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죠. 그러면 좌변 F2는 이렇게 나오겠죠. F 인버스 1, F 인버스 1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1이라는 거 알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2가 2인 상황이에요. F가 2인 상황이라면 달리 표현을 바꾸면 2하고 2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A에다가 2, B에다가 2를 또 대입해주면 F4가 나오겠죠. 근데 우변이 F 인버스 2 더하기 F 인버스 2인데 우리가 이거 알거든요, 지금. 그쵸? 2라는 거. 그럼 2 더하기 2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F4는 4가 되네요. 3이 아니고요. 자, F1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4더라 라는 거. 기억은 옳지
아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이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보기가 되겠죠. 이 등식이 늘 성립할 때 F 인버스 A 플러스 B라는 자, 이 등식이 성립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 등식도 항상 성립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뭐냐? 이거는 식 변형할 줄 아니? 이거야. 뭐냐면 이 식을 변형하면 얘가 나오는 걸 너는 할 줄 알아? 라는 거죠. 됐죠? 자, 어떻게 식을 변형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치환해서 접근합니다. 보통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쌤은요, 요 기존에 있는 식을요, 치환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지수하고 로그라는 걸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로그의 성질이라는 걸 다 일일이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학 1에서는 정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는 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F 인버스 A를요, 쌤은 P라고 잠깐 놓자고요. F 인버스 B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 Q라고 놓을게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이 등식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F, A 플러스 B,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의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쌤이 P하고 Q로 바꾼 거다 이거야. 그럼 이 등식과 이 등식은 동일한 등식 맞죠? 잠깐 치환해 놓은 거야. 자, F 인버스 A를 P라고 놨다는 건 표현을 바꾸면 A하고 P에 잘 바꿀 수 있죠. FP는 A입니다. 이 둘이 동일한 등식이에요. 표현만 좀 바꾼 거죠. 그럼 이거하고 또 동일하게 표현해보면 F 입장에서는 FQ가 B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좋아요.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쌤은요. F 입장에서는 A 플러스 B에 대응되는 게 P 플러스 Q죠. 그럼 거꾸로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바로 P 플러스 Q에 대응되는 게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이건 동일한 등식이잖아요. 표현만 바꿨을 뿐. 그쵸? 그럼 A, B 자리에 우린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기존에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A하고 똑같은 건 FP예요. 그럼 여기다 FP 넣어도 되죠. B하고 똑같은 건 FQ니까 이렇게 넣어도 돼요. 맞나요? 그래서 새로운 등식 하나를 만들어냈더라 라는 거죠. 이거요. 이게 위에 있는 등식 어때요? 똑같은 거죠. 선생님 PQ인데요. 여기는 AB고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우리 뭐냐면 임의의 실수 AB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는 등식이니까 그래서 그 A에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P 값이라면 우리가 요 PQ 자리에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임의의 PQ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럼 쌤은요 P 자리에 다시 A, Q 자리에 B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PQ 자리에 임의에 대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데 그럼 다시 넣으면 사실 이 두 개는 동일한 등식인 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심화 과정만 배우는데 센스 있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식 이렇게까지 유도를 해낸 거죠. 그럼 쌤이 쭉 어떻게 치환해서 표현을 막 바꿔가는 과정 보이시죠? 자, 이거를 할 줄 아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식변형 너 할 줄 아는지 한번 보자 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수학 1에서 우리가 또 많은 연습을 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죠. 이제 디귿 보기로 가볼 텐데요. 디귿은 뭐냐? 주기를 FA는 B다 라고 하나 줬고요. 또 FB가 A입니다 라고 요 두 조건을 줬어요. 자, 요거이면 자, Y는 FX 그래프는 Y는 X 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 즉 교점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오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만나기라도 하니 이거죠. 근데 이거 디귿을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항상 디귿 보기는 기역과 니은을 보통 이용하죠. 특히나 니은에서 우리가 증명해낸 식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니은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F 인버스 A 플러스 B는 FA 더하기 FB가 성립한다는 건데 FA 대신에 B라고 써도 좋아 라고 했죠. 그럼 FB 대신에 A라고 써도 좋아 라고 했으니까 자, 요 니은에 성립하는 식하고 이 가정하고 합쳐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출제 의도를 잡은 거죠. 근데 봤더니 A 플러스 B에 대응되는 게 A 플러스 B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거 표현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 둘의 자리를 바꿔서 F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구나.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봤더니 이게 뭐다? Y는 fx라는 함수 위의 점이죠.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대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y는 fx가 바로 요 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건데, 자, 이 점의 특징이 뭐냐? 그쵸, x좌표 y좌표가 같아요. 그래서 요 둘이 만나는 교점을 뜻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둘 연립했을 때 fx는 x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 요 값이 똑같구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점이 되는구나. 요게. 최소한 우리가 지금 교점 하나를 구했으니까 한 개 이상 있다라는 건 오름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몇 개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름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역시나 34번은요. 주어진 항등식을 변형한 니은이 핵심 복이었고 니은을 좀 더 확장해서 식을 가지고 교점까지 구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소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요. 쌤이 식 변형했던 것들 한번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7번째 유형, 역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개념과 유형까지 쭉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파트도 심화 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자, 어떤 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복습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